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9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총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중복된 항목 제거, 그리고 조건부 서식,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보니까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매출.accdb라는 그 파일에 매출 테이블이 있대요. 거기서 우리 거래처 명, 수량, 공급가액 이렇게 이제 세 개 열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 때 그때 이제 피벗 테이블에 우리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값들이 이곳에 쭉쭉쭉 들어 있는데 이 값들은 수량하고 공급가액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해서 우리가 값으로 이제 사용할 그 필드가 수량이라는 필드와 공급가액이라는 그 두 개 필드요. 그리고 이 수량하고 공급가액은 전부 다 이제 평균 값들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돼서 전부 다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값을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행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때 이제 왼쪽에 보니까 거래처명 2다, 거래처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처 명이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행으로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그림에는 우리 열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필터도 따로 없습니다. 해서 이 피벗 테이블은 행 하나, 값 두 개, 그렇게 이제 구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값들이 이제 표현이 될 때 수량이다, 공급가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싹 다 이제 수량이다, 우리 공급가액이다 해서 이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인데 지금 여기는 A의 3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가 A의 3번 셀이었죠. 해서 A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에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 삽입이요. 삽입이란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표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피벗 테이블이다라고 해서 이곳에 있죠. 해서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맨 위에 보니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할 거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바로 밑에 연결 선택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 한 번만 해주면 돼요.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기존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더 찾아보기 요걸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매출점.accdb 요 파일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더 찾아보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해당 경로 이제 찾아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길벗 커마 1급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엑셀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기본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파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매출점.accdb라는 그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열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열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연결 이름에 매출이다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아까 우리가 A의 3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A의 3번 셀이다 이렇게 뜬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A의 3번 셀부터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고요. 화면 오른쪽에는 우리 피벗 테이블 필드창이 이렇게 이제 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거래처 명이라는 게 아까 행에 들어있었죠. 해서 거래처 명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가 땅 하고 이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우리 값으로 사용된 게 우리 수량하고 공급가액이요. 해서 수량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고, 그리고 공급가액 얘도 이제 쭉 드래그해서 수량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수량이다, 우리 공급가액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생성이 됐어요. 그때 내가 만든 거는 수량의 그 값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공급가액이 전부 다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는 아까 행 방향으로 들어 있었죠. 이렇게 우리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그 필드를 갖다 놓으면 우리 시그마 값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때 이 값이 우리 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문제 그림에는 행 방향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요 시그마 값이라는 거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거래처 명 여기 밑에다가 우리 행에다가 갖다가 놔주면 돼요. 해서 시그마 값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거래처 명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수량 공급가액 걔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행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값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평균값이 계산이 되어 있었죠. 근데 제 거는 전부 다 이제 합계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수량의 데이터요. 수량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여기서 이제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우리 평균값으로 구해달라. 여기서 이제 평균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공급가액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값 요약 기준에 우리 평균이요. 평균에서 클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량하고 공급가액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경을 싹 다 이제 시켜줬어요. 그리고 우리 문제를 봤을 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찍어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메뉴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분석이다, 우리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메뉴가 생성이 됐죠. 그때 우리 디자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맨 앞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요거 이제 세 번째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지상에 대해서는 싹 다 이제 처리할 거 다 처리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그림과 같이 우리 거래처 명별로 그룹을 이제 작성하래요. 그리고 이제 부분합이 이제 표시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거래처 명이 RG 홈쇼핑이다, 여수 홈쇼핑이다, 코롱 홈쇼핑이다, 그리고 통판 뉴스, 그리고 한국 위성 방송하고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온라인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싹 다 이제 오프라인. 그렇게 해서 우리 그룹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룹 설정할 때 이 거래처 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룹을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RG 홈쇼핑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여수 홈쇼핑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코롱 홈쇼핑 얘도 있었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통판 뉴스다. 그리고 우리 한국 위성 방송하고 이만큼 이제 온라인이었죠. 해서 일단 그 부분을 우리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블록을 설정할 때 지금 이곳에 이 RG 홈쇼핑하고 써져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그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때 내가 이제 마우스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한번 해주면 RG 홈쇼핑께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이 되는데, 그때 우리 거래처 명만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값 영역까지 싹 다 이제 같이 블록이 이제 설정이 된다고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룹 설정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지금 우리 마우스 모양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얀색 십자가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곳 있죠? 이런 곳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얀색 십자가 그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요. 그 밑에 이제 여수 홈쇼핑 요 두 개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이제 코롱 홈쇼핑, 그리고 통판 뉴스, 그리고 한국 위성 방송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이요. 그룹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룹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그룹 1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요 셀을 먼저 내가 선택해 주고 우리가 이 위에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룹의 이름을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온라인 하고 이렇게 쓰고 엔터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RG 홈쇼핑이다, 여수 홈쇼핑이다, 코롱 홈쇼핑이다, 통판 뉴스다, 한국 위성방송이다 라고 해서 요만큼이 이제 온라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이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밑에 거 우리 가나 통상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블록으로 싹 다 이제 설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이요. 그룹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룹 2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러면 그룹 2 요 셀을 먼저 찍어주고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서 우리가 그룹의 이름을 직접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오프라인이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요. 엔터를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얘네들이 싹 다 우리 오프라인 그 항목으로 우리 그룹 설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다 풀어준 거죠. 우리가 거래처명별로 그림을 보고 이제 그룹을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분합이 이제 표시되지 않게 그렇게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오프라인의 평균 수량이다, 평균 공급 가액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부분합이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도 온라인의 평균 수량이다, 공급 가액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부분합이 표시가 돼 있다고요. 이게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디자인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에 우리 부분합이 맨 앞에 있죠. 해서 부분합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주고요. 부분합 표시 안함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있던 그 부분합이 표시가 안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값 영역에 우리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은 우리 값 필드 설정해 보게 되면 셀 서식이 있는데 그 셀 서식에서 회계 범주를 이제 이용하래요. 이용해서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거는 보니까 이제 수량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있는데 소수 자릿수가 되게 길죠. 그리고 공급가액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소수점 자릿수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공급가액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인데 천 단위 구분기호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수량의 데이터를 보니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통화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다고요. 그 밑에 있는 그 공급 가액을 봐도 똑같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기호가 붙어 있고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량 먼저요. 수량 중에서 수량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 해서 수량의 데이터가 되게 많죠.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이요. 해서 값필드 설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문제에서 회계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범주 요거 이제 땅 하고 선택해주고 우리는 지금 수량이라는 그 필드를 바꿀 거예요. 그때 수량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소수 자릿수를 이제 2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 수량은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런 기호가 없었죠. 해서 요거를 기호가 없다. 요걸로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또다시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수량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싹 다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이요. 공급가액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필드 설정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값필드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가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우리 셀 서식이요. 셀 서식에서 우리 이제 회계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회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얘도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호는 지금 이 기호가 붙는 게 맞죠? 해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값필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기호가 붙고 천 단위마다 전부 다 이제 쉼표가 붙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마지막 지상 끝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작성했는데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우리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제목들도 싹 다 이제 확인해주고 이곳에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표시된 것도 확인해주고 온라인 게 지금 이만큼이 맞는지 그리고 오프라인이 지금 이만큼이 맞는지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해주고 우리 이 수치 데이터들도 우리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변경했었죠. 요것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곳에 이제 평균값이 싹 다 이제 표시된 거 그것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맨 밑에 우리 전체 평균 우리 수량이다 공급가액이다 표시된 거 요것도 싹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확인했을 때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지상부터 보자고요.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도구를 이제 이용해서 표 1번에서 이름하고 직책하고 호봉 이 세 개 열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값이 포함된 그 행을 이제 삭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중복된 그 값을 이제 삭제를 할 때는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이곳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죠. 해서 중복된 항목 제거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중복값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지금 우리가 사원 번호부터 시작해서 자격증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를 가지고 있죠. 그 필드명들이 이곳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열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어 있다고요. 그때 일단은 우리가 모두 선택 취소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싹 다 이제 취소를 먼저 시킨 다음에 문제 시킨 대로 이름하고 직책하고 호봉 요 세 개 열만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름에서 이제 체크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직책에서 이제 체크 표시해 주고 호봉 체크 표시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필드 요 세 개 이제 제목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한 개에 중복된 그 값이 검색돼서 우리 제거했습니다. 13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조건부 서식 요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용해서 우리 호봉이라는 그 필드요. 호봉 필드가 지금 이곳에 값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값들 이 호봉 필드의 고유값이요. 고유값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이제 굵은 기울인 꼴로 그리고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파랑 요게 이제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이제 규칙의 유형은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 요걸로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봉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니까 우리 호봉에 들어있는 2의 4번부터 시작해서 2의 16번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먼저 설정해 주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요. 홈이라는 요 메뉴에 우리 스타일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새 규칙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뜨는데 맨 위에 보니까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문제에서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 요걸로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호봉 필드에
고유 값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복된 그 값이 아니라 얘를 이제 선택해서 고유한 그 값이요. 고유한 그 값에 대해서 서식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우리가 서식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굵은 기울린 꼴 그리고 긁고색은 이제 표준색 파랑이요. 그래서 우리 표준색 중에 파랑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굵은 기울린 꼴 긁고색은 이제 파랑이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고유한 그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보여주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고유한 그 값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 서식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요 기능을 이용해서 A의 4번부터 A의 16번 그 영역에는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우리 이제 사원 번호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는 중복된 그 값이 입력이 될 수 없도록 제한 대상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count if라는 요 함수가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이제 개수를 세워주는 거죠.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 이만큼의 이제 범위를 지정해 놓고 이 범위에서 1006 이 데이터랑 똑같은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1006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1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범위에서 1010 이 사원 번호랑 똑같은 그 데이터의 이제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도 중복된 그 값이 없기 때문에 한 개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전체 범위에서 사원번호 1008 요 데이터의 이제 개수를 세라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개수가 2개다 3개다 그렇게 나왔다. 만약에 그렇게 이제 나왔다면 1008이라는 그 사원번호 가진 사람이 2명 있다 3명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중복된 값이 이제 입력이 됐다 그 얘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count if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했을 때 그때 한 개랑 똑같다 그 얘기가 중복된 데이터가 없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A의 16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할 거니까 우리 데이터는 요 메뉴에 데이터 도구에 보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설정이요. 설정에 이제 제한 대상을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걸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왜요? 우리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우리가 이제 수식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count if하고 이렇게 쓰고 나서 가로 열어주고요. 나는 지금 데이터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영역에서 뭐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세달라. 우리 A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 개수가 만약에 한 개랑 똑같다. 그 얘기가 우리 이제 중복되는 데이터가 한 개도 없다. 그 얘기고 만약에 2랑 만약에 똑같다. 그 얘기는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개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이제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 전체 범위에서 내가 이 사원 번호를 가진 그 개수를 구하든 얘를 구하든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요 A의 4번부터 A의 16번 요만큼의 영역은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끝났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사원번호 1010 한번 입력해 볼게요. 1010 요걸 이제 입력하게 되면 1010이 이제 2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뜬다고요. 해서 이 값은 이 셀에 정의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해서 요 1010 요 데이터 중복된 그 데이터를 입력을 못하게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취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이제 선번호 1006으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갑니다.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그때 썼던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이 범위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요 사원 번호랑 똑같은 그 데이터의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이 영역에는 1006이 하나만 있죠.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한 개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렇게요.
만약에 여기서 사원번호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때 카운트 if에서 개수를 구했는데 그 개수가 만약에 2랑 똑같다. 그 얘기는 중복 데이터가 있다라는 그 얘기요. 3이 나와도 중복 데이터가 3개가 있다는 그 얘기죠. 4가 나오면 이제 중복된 데이터가 4개가 있다. 그 얘기요. 해서 는 1이라고 써서 그 개수가 한 개랑 똑같을 때만 입력을 이제 받겠다. 그 얘기요. 해서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할 때 지금처럼 수식으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문제를 풀었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죠. 해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해당 문제를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